내란 재판에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허가도 없이 발언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구금 장소에 유치되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구치소에 갇히지도 않고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법원을 실제로 습격한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변호인은 심지어 재판장을 향해 너는 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욕설을 섞어가며 협박과 모욕을 퍼부었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돌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십니까? 시끄럽게 공소 시청이니까 김용현 장관의 그런 왜 오신 겁니까? 사전 허가 없이 재판에 들어와 발언을 시도하던 이들은 재판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반발하다 결국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직권 남용이다. 감치해 주어서 감사하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0시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도 전에 풀려났습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들이 일체 답변을 거부하자 구치소에서 집행장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한 겁니다. 집행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렇게 된 거 진짜로. 이하성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술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진술을 안 했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내 이름 모르냐고 했더니 모른대요. 피고인의 이름을 알 수 없어도 구속영장에 인상, 체격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돼 있고 더군다나 변호인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 로펌까지 공개돼 있는 상황. 그런데도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막무가내 법기술이 통한 겁니다. 풀려난 이들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했습니다. 판사 놈, 이진관이 놈한테는 불법 구금, 불법 재판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교정당국은 신규 입소자를 받을 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입력하도록 돼 있어 규정에 따른 거란 입장입니다. 변호인들은 감치 명령을 중지해달라며 항고장까지 제출했지만 내일 예정된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변론을 하러 나왔을 때 다시 감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동네 미친 개들이 날뛰면은 만추총을 쏴가지고 케이지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마주할까요? 많이 보질 못해요. 네. 근데 내란 전국 이후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 진짜.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입장에서는 어제 처음 본 생경한 상황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상민이란 작자는 나와가지고 선서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상황을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변호인이 방청권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법원 난동이야 이거. 법원을 모독하고 난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악다구니를 막 쓰는 거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맞냐는 식으로 막 소리를 질렀죠. 앞에 있는 사람은 먼저 얘기를 한마디 하려다가 감치된 거고 뒤따라 나온 사람도 역시 그 선배 변호사와 동일하게 악다구니 쓰다가 이제 감치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당황스럽죠. 근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규정을 다 설명을 해줘도 그 지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세 가지 정도 짚어야 되는데 일단 미친 개들이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법무부와 특히 구치소의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법무부는 이제 어쨌든 그 교정본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치소의 입장을 대변해 주느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구치소에 실제 이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딱 보기에 주민번호, 이름, 늘 하던 그 통상적인 절차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지가 않으면 우리가 이들을 받아줬다가 우리가 고소를 당할 것 같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두려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판장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믿고 법률과 제도와 질서를 믿고 그냥 감치했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근데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미친 개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미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윤석열에게 손을 대면 고소한다라고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극 행정이 결국 나온 건데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 법을 믿고 우리 정부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 개인을 갖다가 이런 미친 사람들이 고소한다라고 해서 쫄지 않고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소극 행정에 문제가 생긴 거고 마지막으로는 법률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감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즉 통상적인 어떤 정보를 적어서 재판부에서 넘겼다고 하면은 구치소에서 다들 원래 받아줬던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예.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혹시 미비한 게 있다라면 구치소가 좀 더 용기를 갖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도 미비한 게 있다면 좀 챙겨봐야 될 것 바꿔야 같고요. 한다. 예, 뭐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관련 그 규칙 보니까요. 형사소송 규칙 95조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인상, 체격, 그밖에 피의자를 특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적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거고 지금 감치가 아예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집행만 정지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계속해서 좀 감치 15일 선고를 했으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거 뭐 김용현 재판에서 이 변호사들 그렇죠. 네. 네, 재판 지연시키려고 그 전략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이게 같고.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아요. 예. 계속 못질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예. 맞아요. 아까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때려줄 때 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때리면 뭘 잘못했냐고 나오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법의 어떤 잣대를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보여주라. 예. 그래서 중국의 대문호 루신이 짖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아하, 몽둥이. 오늘 개 얘기가 많이 나오네. 오늘 에디터께서 그런 말씀하셔갖고 네. 발언 수위를 좀 높여도 되겠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생각을 개띠거든요. 했습니다. 바로 적응하시는. 예. 근데 김용현 변호인 2명이 석방 뒤에 이렇게 했대요. 유튜브에 나와서 진과나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라는 제목으로 저거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게 이게 제가 뭐야? 아까 말씀드린 저게 그런 뭐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 무법자들 뭐 이제 AKA 좀 다른 말로 이제 미친 개들이 날뛰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과 제도와 질서 하에서 재판장이 명령 내렸는데도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길길이 날뛰잖아요. 네. 저런 모습을 이진관 판사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걸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저 정도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이거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도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아, 이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합니다. 예, 그 XX가 이게- 원님 재판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걸 가만 놔두니까 저 XX를 떠는 거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XX한테 지배받는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쌍지읒 제명이한테 지배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풀려난 석방한 뒤에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저 채널이 진격의 변호사들이란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게 이제 정의가 적시에 이행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으면 아하. 저런 식으로 날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12월 3일이 내란 1년이잖아요. 얼마 남지도 근데 않았어요. 그동안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위원과 너무 비교된 데다가 심지어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내란 진압 종식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인데 마음을 가다듬어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네. 엄단해야 됩니다. 저건 변호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변호사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그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다니셨던 분이고 누가? 이하성 변호사가요. 네. 같이 다녔고 그들을 끊임없이 변호해 왔어요. 그리고 이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 변호인 맡게 되면서 그동안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변호사를 보낸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 아스팔트 그쪽 세력에서의 이렇게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고 이미 뭐 윤석열의 동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저는 이분들이 헌법 준수라든가 법률 준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을 빼앗겼다라고 망상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나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법무부 공지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네. 이거 집행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다시 감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빨리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지켜보는 마음에 뭐 하나 있으면은 뭐가 자꾸 막 턱턱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애매모호성이 적으면은 집행 과정이 좀 빨리 잘 돼서 국민들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저희가 이걸로 이 문제, 이런 자잘한 문제로 신경 엄청 쓸 때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 내란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이 법률가들이 지금 굉장히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오는 추악함들을 보여주면서 법률가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저하된 거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현 측 두 변호사가 석방됐는데 그 전후 사정을 이제 MBC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어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았는데 성명, 주민번호 등 필수 인적사항이 없어 법원에 보완 요청을 했으나 법원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며 집행을 정지했고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인적사항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고 진술 거부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판사가 저 사람들이 말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집행을 중지하고 법원 구치감에 있다가 법원에도 조그마한 구치감 감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보냈더니 서울구치소가 풀어줬다 이렇게 오인하는 이제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서울구치소에다가 서류를 보냈는데 서울구치소에 왜 성명 주민번호가 없어요? 근데 성명 주민번호를 이 두 사람이 말을 할 것 같지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판사가. 네. 그래서 판사가 집행명령을 중지하고 판사가 법원에서 풀어준 겁니다. 네. 서울구치소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법에 저는 빈틈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구치소가 그 빈틈을 적극 행정으로 스스로 메웠어야지 없어도 보내주세요 했었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고 이건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인 걸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런데 그렇게 석방을 해줬더니 반성하거나 또는 자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유튜브 채널에 가서 의기양양 이징한 판사를 대놓고 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었는데 네. 다시 또 올리긴 했어요. 아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무 내용이 심하니까 삭제했다가 이미 다 퍼졌거든요. 네. 보도가 됐고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왜냐면 원본은 여기저기 카피가 이미 됐고 저희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제목이 뭐죠? 썸네일 제목은 되도 않는 인상 쓰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 였고요. 텍스트 부제는 진과나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써 있어요. 보면 자기들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이름을 썼는데 제목보다 더 심해요. 영상 잘라놓은 거 있으면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새끼인데 엄청 위색을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야 막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한 50분 동안 계속 하는데 그랬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외모 얘기도 합니다. 잠깐 봅시다.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뜨기 한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것없게 생겼더라고요. 이 새끼가 진짜로.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그 새끼가 원님 재판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거를 가만 놔두니까 저 지랄을 떠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찌찌명이한테 지배를 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들인데 법정의 판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공개적으로 그냥 보라고 유튜브에다가 그리고 자기들을 독립군이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그 외모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단어 선택하는 걸 보면 딱 일베 스타일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그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 대목을 좀 봅시다. 사탄 마구니 새끼들은 꼭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 도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멘.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 느꼈던 감정이 이런 감정이겠구나. 자기들이 이제 감치됐다가 나왔을 때 베드로 같다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 베드로, 아멘.
명백히 개신교와 연관성 보이죠. 네. 주로 발언하는 양반이 이상하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전광훈 목사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비롯해가지고 여러 전광훈 목사 사건들 법률 대리를 했거든요. 네. 전광훈 목사의 설교 영상에 직접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목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위대하신 변호사님이 왜 나를 변론하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저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이상하라고 그랬네요. 정신 차리게. 정신 차려 사장님. 오늘 자 이하상 변호사 이분이 정광훈 목사와의 인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윤석열 나왔던 대선에서 정광훈 목사 국민 그때는 혁명당이었을 거예요. 혁명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이분이 출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영상 혹시 있나요? 정광훈 대표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후보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병덕 만세! 만세! 자, 관계가 깊죠.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때는 그 폭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네. 변호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운동이라고 그랬던가, 뭐 자유애국 청년들이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탄핵 때는 이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재 재판관들 즉각 처단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연설도 했어요.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부정선거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했었고 민경욱 전 의원이랑 지난 2월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법무법인에 이분이 있는 구주아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름도 지난 대선 때 떠올려 보면 등장을 하는데 국민혁명당이 나중에 자유통일당이 됐어요. 네. 정광훈 목사. 거기서 올해 대선도 또 후보를 내거든요. 네. 거기에 대선 출마해서 후보가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지선언하고. 그리고 또 같이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까지 된 건데 그런 전광훈의 변호사들이 법정을 이렇게까지 모독하는 건 저는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법정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지기현 판사로 하여금 그 재판을 맡게 하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어서 내란 수개와 공범 재판을 그 변호사들 비위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고 그런 사이 이들 변호사들은 기고만장 해가지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네. 그러면서 법정 권한이 크게 실추되고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도 입장 발표도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며 과연 내란 청소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린 불안하고 맞습니다. 걱정하고 이거 다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고 지금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현장에서 감치 처분이 됐었고요. 감치 재판 끝에 15일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이제 어제 저녁 시간까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 시원하게 잘했다. 계속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밤사이에 서울구치소에서 이게 15일 감치가 됐으니까 서울구치소로 가야 되는 건데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 밤부터 알려지고 오늘 아침 오전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죠. 서울구치소 왜 그런 거냐? 그리고 법적으로 막 설명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변호사가 감치가 이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어제 이 감치가 됐다가 석방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하성, 권 의원.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한 50분, 1시간쯤 뒤에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진관 판사에 대한 인격 모독부터 시작해서
각종 욕설, 조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고요. 뭐 벌벌 떨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상황이 어제 밤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감치가 중단이 된 이유는 서울구치소의 판단이었던 거겠죠? 네.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감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법원조직법 61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법원에서 소란 행위를 하거나 질서에 상당히 저해되는 행위를 하면 일단 감치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치소나 뭐 유치장 이런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4시간 안에 감치 재판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 집행을 위한 이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 그러니까 구치소에 갔을 때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구치소의 해명이에요. 그런데 이 주민번호 같은 거를 확인하려고 해도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판사가 파악한 인적 사항을 기재를 했고 거기에 나머지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상이지만 그냥 불상으로 하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모 어떤 이 외양에 대한 기재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정도면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더 한 단계 들어가서 구치소에서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네. 누군지 우리가 신원 확인이 안 되네. 아니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랬겠습니까? 변호인 다 선임계가 들어갔으니까 예. 거기에 그 허들을 넘어가지고 이 변론 활동을 했던 건데 이거 대단히 좀 이해되지 않는다. 아니 서울구치소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기네들이 감치 집행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19일 감치 대상자 신병 인수 전에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피의자들이 자기 주민번호 안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법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게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기재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특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꼭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서울구치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밤중에 이 법원에 있는 그 판사에게 이 사람 인적사항 확인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중에 실제 어디 가서 이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법원 재판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럼 집행을 정지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서울구치소장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구치소장이 주민번호만 있어야지만 특정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인적 확인이 안 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누군지도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정말 서울구치소의 이 대처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큰 거예요. 왜냐? 모르지 않지 않느냐는 거지. 그리고 어제 저 사람들이 유튜브를 켜놓고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 봤어요? 예. 와. 비판과 조롱을 하면서 그 이하상이라는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제 아시다시피 그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이 거기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진관 판사가 내보낸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퇴정해라라고 했는데 그 말조차 안 듣고 소란을 일으키니까 감치가 된 건데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냥 가서 그 법정 앞에서 나 저 김영현 변호사다라고 얘기했더니 열어줘서 들어가라 하더래요. 그리고 자리도 좋은 자리를 주더래. 이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막 합니다. 아니 여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네? 진과나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이게 이제 영상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한덕수 재판에서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입장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밖에서라도 항의하고 오겠다는 결심으로 갔는데 네. 당연히 그러면 충돌이 예상이 되고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끄러워질 거를 예상하면서 시끄러우라고 일부러 간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 판사가 나가라고 하니까 왜 나가냐 그러고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와 게다가 뭐 자기랑 같이 갔던 권유현 변호사가 뭔가를 자신하고 별도로 불렀다고 사탄 마귀 새끼들은 꼭 사람을 갈라놓는다. 내가 권 변호사랑 같이 들어가겠다고 요구해가지고 함께 들어갔는데 이진관이라는 놈 쌍판떼기 한번 다시 봤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생겼더라.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 이진관이 한테 재판받는 한덕수 등은 권리 행사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다. 그 XX가 원님 재판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걸 가만두니까 저 XX 써는 거다. 우리가 정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XX한테 지배받는다. 우리가 찌째명이한테 지배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옮긴 건데. 와 진짜 황당무계해서 내가. 예. 이 이하상이라는 변호사 그러니까 개명을 한 이름이에요. 그 개명 전에 이름은 이명규라고 알려져 있고 그 전광훈 씨가 하는 무슨 대면 예배 관련해서
그때 코로나 때 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의 변호를 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또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뭐 연단이나 이런 데 올라서 뭐 부적절한 발언했던 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참 이게 이거 두 분은 변호사시니까 네. 변협 단위에서의 어떤 제재랄까요?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죠, 변협에서. 네. 변협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변협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변협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변호사들끼리 나쁘꾸럽고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변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징계 사안이고요. 법원을 이렇게 모독하고 판사한테 모멸감을 주는 건 자기 의뢰인을 결과적으로 엿먹이는 행위인 건데 그거를 왜 감내하면서 하냐. 이거 자기 정치를 하는데 완전히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법원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면이 안 서는 거 대법원도 나서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그게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이진관 판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법정 모독이잖아요. 법정 모독이죠. 예. 그 우리 JYP께는 이제 뭐 두 분은 법조인이니까 그 법적인 부분 얘기해 주실 수 있다고 보면 이건 이 사람들 일종의 정치 활동이잖아요. 정치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 활동을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네네. 그 국민 정서와 아무 상관없이 그 상식을 다 파괴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고 봐요. 선택적으로 영장 발부하고 그리고 판사의 취향,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도 달라지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특히 또 이 법꾸라지들이 법의 이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강하게 저항하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징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틈새를 파고드는 이런 난동꾼들이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니 뭐 이하상 뭐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법조인인 건 다 아실 테고 앞서 얘기했던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요. 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을 더 잘 알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혐의가 이제 있을 때 그들이 빠져나가는 방법도 보면 굉장히 희한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법리 다툼을 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하상 변호사가 어제 뭐 유튜브에서 했던 말도 그렇고 행태를 보면 그냥 괴롭히기 같거든요. 그래도 뭐 법적으로 문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리 다툼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아는 자들이 공공의 가치라든가 선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기능적으로 이익 취도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계급의 문제로만 접근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인간이 만든 구조 시스템 속에 그 약점들이 결국은 인간을 옥죄는 거야. 차별화시키고 똑같은 거예요. 법률 제도를 수없이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법률 제도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게 있잖아요. 구치소 소장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게 법률 제도에 어디 틈새가 있으면은 그렇더라도 나쁜 사람은 집어넣어야 되잖아. 법률 제도에 틈새가 있으니까 난 못 집어넣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파고들어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할래.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인간이 법률 제도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법률 제도가 인간을 지배하면서 보편적 선과 상식을 위배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극단적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에 보면 이게 미국의 정치 철학 이런 걸 다루는데 법률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다는 거. 어떤 흠결이나 왜 법이 다 포섭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주민등록번호 없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면서 그 수단으로 법을 근거로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이유를. 진짜 이게 정말 문제다.